그쪽에서 가져간 그 부동산의 가액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 받았지만 유류분도 부족해. 그러면 그 차액에 한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신은정의 신신당부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이 조금 더 많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진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또 상속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쟁점 중에 하나인 유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이제 상속인 중 일부한테만 다 이제 증여나 뭐 유언으로 이제 남기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주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상속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원래 이제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으면은 받을 수 있었던 그 상속 지분의 절반 혹은 이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언으로 나는 내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죽겠다, 다 제3자한테 가는 유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유류분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후에 아무것도 못 받은 상속인이 그 증여를 받은 제3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유류분만큼만이라도 돌려달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상속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던 헌재 결정으로 법정 상속인 중에 이제 형제 자매는 좀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 그리고 상속인 중에 일부가 먼저 사망해서 대습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습 상속인까지 포함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뭐가 있었는지 알고 계셔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상속 그거 조회하면 망인 이름으로 된 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회 시점에 망인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지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증여를 했거나 처분을 한 부동산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심상속으로 모든 유류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는 없고, 사실 이제 소송을 하면서 찾아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보통 대부분은 돌아가신 분이 살고 있는 집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의 자가인 경우 혹은 이제 전세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찾아가시는 거죠. 가장 복잡한 경우가 일부 자산은 이제 증여가 되고 근데 일부는 또 남아있어, 망인 명의로. 그러면 사실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거를 먼저 분할을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분할을 했는데 그쪽에서 가져간 그 부동산의 가액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 받았지만 유류분도 부족해. 그러면 그 차액에 한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변호사가 계산을 조금 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죠. 원고에 특별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나만 받은 거 아니고 너도 받았다 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이 받은 거를 찾아서 방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유류분에서는 기여분이 따로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고 측에서 너무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거의 돌아가신 분을 전적으로 부양을 하고 장기간 같이 살면서 병원비나 뭐 기타 비용 같은 거 다 대고 해서 부모님이 현금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이 부동산이라도 그래 너가 가져가라 라고 해서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피고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특별하게 부모님을 모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 기여분을 인정하는 법리가 아니라 받은 부동산 자체를 뭐 특별 수익에서 제외한다 라는 법리로 아예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빼겠다 라고 하는 걸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원고 청구를 좀 방어할 수는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좀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서 모든 사안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가능할지는 또 이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는 단기 시효랑 장기 시효가 있는데요. 단기 시효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헷갈리시는 게 내가 이미 그 한참 전에 증여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는 꼭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산점은 이제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증여됐다라는 사실을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가 이거를 한참 뒤에 알아서 뭐 11년째 되는 해에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장기 시효인 10년 안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우셔서 일단은 망인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10년 안에 진행을 하되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는 소송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이 넘어간 다음에 7, 8년 뒤에 내가 그때 알았어요. 돈 다 써버렸으면 그때 청구하면 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유류분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영역이 아니고 집행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판결로서 피고한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피고가 재산이 없으면은 이제 채권만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추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유류분 소송을 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뭐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이런 걸 하고 반드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죠.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류분에 대한 쟁점은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서치로만 확인하실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으신 피고께서도 피고 입장에서 지금 많은 법리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